자, 지금 소양인의 표혈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양인의 표혈병이 소양인의 표혈병에서 다루는 내용은 우선 가장 초창기에는 태양병에 대해서 다룹니다. 소양인은 감기가 들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한 발열 이외에 어떤 게 더 있느냐면은 신통이 있고요.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번조가 있어요. 답답하면서 조바심이 생기는 번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청룡탕증이라고 장준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태양 상풍증에서 약간 좀 심한 증상, 그거를 대청룡탕증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소양인의 태양병이었다는 거죠. 소양인이 감기에 걸리면은 이상하게 한사가 깊숙하게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신통과 번조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뤄야 할 게 뭐냐면은 이제는 소양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한론의 육경병증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양병에 대해서 다루고, 세 번째에서 다루는 게 결흉증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결흉증이 생겨요. 이거는 상당히 심해지는 증상. 그 네 번째 가게 되면은 이게 더 심해지면은 속에 있는 음기가 말라요. 그거를 망음증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포함이 안 된 괴증에 대해서 다룹니다. 괴증에 대해서 다루는데, 요거는 이제 되게 약간의 그 광증 비슷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서머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머,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서머에 다루는 게 이제 괴증. 그래서 지난 시간에 태양병, 여기 소양병까지 하려다가 이거 하고 여기에 일부 시작하면서 끝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소양병 위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는 결흉증 할 거고, 망음증 할 거고, 그 다음에 괴증.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게 각각 한 주씩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은 뭘 쓰라고 했느냐면은 형방 해독산을 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여기에 약이 몇 가지가 섞이긴 하지만은 결흉증 쪽에 가게 되면은 결흉증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래가 여기 잔뜩 끼어 있고 하면서 나타나는 거는 형방 도적산에 대해서 도적산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죠. 이건 가슴에 있는 가래나 열을 내려주는, 없애주는 그러한 약이죠. 그 다음에 망음증에 가면은 음을 또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음을 보충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청열을 통해서 음을 보충을 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형방 사백산을 씁니다. 사백산. 이렇게 이제 주로 동무가 약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간 위쪽에 감기가 들어와서 두통이 있고 하는 이런 쪽의 약은 형방패독산이고, 이게 아래쪽으로 가슴 쪽으로 내려와서 가슴에 번열이 생기고 여기에 가래기침이 많아지는 경우는 도적산을 쓰고, 이게 아래쪽에 음기가 말라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때는 형방사백산을 쓴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쓰는 약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하냐? 이 소양병 쪽에 대해서 합니다. 자, 소양병. 자, 소양병은 정리한 바가 있어요. 자, 소양병. 다시 한번 보죠. 장준경은 소양병을 어떤 걸로 정리를 했느냐? 소양병은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또는 목구멍이 마르고 인건, 구고 인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질하고 눈이, 목현, 그 다음에 이롱이 생겨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이롱이 있고,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가슴이 되게 답답해요. 옆구리까지. 그래서 흉현만이 있어요. 좀 더 심해지는 순서예요, 거의. 그리고 또한 아주 그 소양병의 특징적인 것으로서 한혈왕래, 여기는 이제 표현을 왕래, 한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타적으로는 구토가 생겨요. 이게 이제 소양병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준경은 이렇게 해놓고, 장준경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소양병이 나타나면은, 옛날에는 장준경이 이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학 경험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주로 했던 게 한토와 삼법을 썼어요. 땀을 내고, 토를 시키고, 아래로 설사로 빼주고. 근데 장준경은 이 소양병이 있을 때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토든, 하든, 이런 걸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고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양인이 이런 증에 걸렸으면은 악화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지 말고 그럼 뭘 써야 되느냐? 약을. 토하는 이게 토약을 쓰고 대승기탕이나 이런 걸 이렇게 내리고 이런 것을 쓰면 안 된다고 했고, 무슨 약을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땅히 소시오탕을 쓰라 그랬어요. 소시오탕. 장준경의 얘기죠. 근데 이제 동문은 소시오탕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동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소시오탕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소시오탕은 화지 그랬어요. 화해를 시켜요. 뭐가 뭘 화해시켜요? 이 소양병은 한혈이 왕래해. 그리고 기타 병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증과 한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열약과 한약을 적당히 섞고 거기다 담을 없애는 약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화해시키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이제 소시오탕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동무 생각은 이 소양병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조금에 나오니까 보시죠. 어쨌든 장준경은 소시오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시오탕은 시오가 들어가고 분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을 역시 낮춰주는 황금이 들어가요. 황금은, 시오는 간의 열을 빼주는 거고 황금은 폐의 열을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삼과 바나가 들어갑니다. 이건 따뜻한 약이에요. 시오와 황금은 차가운 약, 인삼, 바나는 따뜻한 약. 거기서 바나는 한적을 없애주는 약이죠. 한적, 한담,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약이고, 또 감초가 들어가는데 감초는 화제약하는 약물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과 열약들을 이렇게 적당하게 잘 배합을 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소시오탕인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무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뭘까 보시죠. 동무의 의견은 뭐야? 자, 당연히 써야 되는 게 소시오탕 가지고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자, 병증이 위쪽에 있으면은 형광 패독산을 쓰고, 가슴 쪽에 있어서, 가슴 쪽에, 답답하고 번열이 생기고 하면은 도적산을 쓰고, 아래쪽에 이 방광 쪽에 음기가 말라버리는 상황, 엉덩이 쪽에 음기가 말라버리는 상황이면은 이게 사백산을 써라. 이건 동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뭘 써라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된 게 없는데 약 자체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무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장준경이가 얘기한 소양병이라고 하는 거는 소양병을 장준경이가 얘기한 장준경 소론, 그렇죠? 장준경이가 얘기한 소양병이라고 하는 것이 구고, 인건, 흉현만, 한열, 왕래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양병이라고 하는 거는 동무가 이것을 이제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양인의 그 체질, 그러니까 비대 신수하는 상황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걸 보면은 비라고 하는 것과 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각의 양이 있고 신도 양이 있고 또 비도 양이 있고 음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이 장이 양과 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되게 센단 말이에요. 이게 세. 그리고 비와 신은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해야지만 서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게 생리적으로 돌아가요. 이 음양 자체가 생리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너무 세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가 얘도 되게 세죠. 이게 세진 게 생기면 상대적으로 이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자 하는데 얘가 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양이 세졌잖아요. 양이 열이잖아. 이거를 열사라고 한 거예요. 열에다가 사기다 해서 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열사가 세져가지고 이 음이 올라가고 이쪽 음이 내려와서 서로 이어지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 양이 너무 세가지고 막아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 연결이 안 되니까는 각각의 양증만 세 있고 이 음은 연결이 안 되니까는 이것 자체가 병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양이 세서 열의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이 쪼그라든 음 자체가 마치 양성 격음하는 식으로 음의 병증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음이 가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가다가 막혀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음이 뭉쳐있어. 이 상체에서 이 하부 쪽으로 내려가다가 음이 뭉쳐있어요. 이거 자체가 음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양증으로 나오고 어느 부분은 음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 소양병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동무는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왜 토를 하려고 하는 거냐. 토한다는 거잖아요. 구토. 이거는 왜 하니 뭘 둘러싸고 있냐면은 이열을 둘러싸서 외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뭉쳐서 병적으로 작용하는 이 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열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센 이 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외한이 이 열을 둘러싸서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끼어있는 열사가 급하게 솟구치니까는 구가 나타난 거다라고 동무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비기가 허할 때
비기가 허할 때, 그 다음에 위가 차가울 때, 이럴 때 구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여기에 있는 양도 되게 세서 병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음도 지금 현재 제 생리적인 기능을 못하니까 이게 병증으로 나오는 거라고. 이 막혀있는 음 자체에서 표현을 한 게 이 구로 표현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무는 어떻든, 동무의 생각은 이 밖에 음이 싸고 있는 이게, 음은 되게 약해요. 이 양이 음을 싸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이 양이 기운은 세고 하니까 위로 확 솟구쳐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각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양과 음 자체가 그렇게 병적으로 같이 나가는 상황이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면은 소양증이에요. 소양증. 양과 음이 같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구를 음으로 보는데 한증으로 보는데 동무는 그렇게 본 것 같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구는 이렇다 치고 한열왕래는 뭐냐? 한열왕래. 한열왕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생기는 거냐? 한열왕래. 한열왕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가끔씩은 연결이 되더란 얘기예요. 연결이 되다 안 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면은 음이 병적으로 사용이 돼요. 음이 뭉쳐 있어서 이게 한증으로 나타나는 거고, 한열왕래 중에서 한증이 나타나는 것은 막혔을 때고, 이게 통하게 되면은 음이 생리적으로 쓰여요. 그때는 그냥 안에 센 열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이 지금 서로 이어지지 않다가, 비와 신의 음끼리 연접이 되지 않다가 가끔 이어지는 경우에는 열증이 나타나고 아니면은 한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소양병 중에서 입이 쓰고, 다시 한번 보죠. 입이 쓰고 목구멍이 건조하고 인건, 그리고 눈이 어질하고 목현, 그 다음에 이롱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구고 열쪽이에요, 한쪽이에요? 구고 열쪽이에요, 한쪽이에요? 열쪽이에요, 열쪽. 인건 열쪽이죠. 목현 열쪽이에요. 이록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일반적인 증상은 이 구고, 인건, 목현까지는 이거는 예증이다. 일반적인 어쩌면 약간 가벼운 증에 속한다. 예증. 그러니까 열로 표현되는 이거는 약간 예증이라는 거예요. 한열왕래. 열이 언제 생겨요? 이어졌을 때. 한이 언제 생겨요? 끊어졌을 때. 끊어진 게 더 심하잖아요, 지금. 끊어진 게. 네? 그러니까는, 이 열로 나타나는 구고, 인건, 목현은 예증이고, 좀 가벼운 증상에 속하고, 이롱이라고 하는 거는, 꽉 막혀있는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증에 해당이 된다. 중증에 해당이 된다. 그런 거라고요. 완전히 끊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증과 열증이 나타나는데 이 열증에 해당하는 것은 약간 가벼운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한증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예 막혀서 나타나는 거니까 중증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동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소양병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현만이라고 했어요. 그걸 쭉 분석을 하고 있죠. 흉현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흉은 이 앞가슴 쪽을 얘기하는 심하흉, 심하만, 심하흉만. 앞가슴을 얘기하는 거고, 협은 옆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협이라고 하는 협이 가득하고 이게 답답하면은 이거는
아직 경증이라는 거예요. 경증. 이건 경증에 속한다는 거예요. 경증. 옆구리 쪽은 그래도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쪽이 꽉 막히는 이 흉만인 경우에는 이거는 중증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증. 중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옆구리가 그나마 조금 더 약한 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중증에 해당하는 흉만이 나오면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소양병 쪽에서 더 심해지면은 가슴에 번혈이 생기고 막히고 꽉 막히고 하는 결흉이 된다는 거죠. 결흉. 가슴에 뭐가 확 막혀버리는 거죠. 결흉증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결흉은 굉장히 또 심한 병증이에요. 이 소양증보다도 훨씬 더 심한 단계. 결흉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는 거죠. 흉만에서. 이게 중증이니까 이거는 결흉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소양병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쭉 판단을 해보는데, 이제 병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옛날 사람들은, 그럼 왜 장준경이가 소쇼탕을 쓰려고 하는 것은 왜 쓰게 됐느냐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장준경 이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해서 쓰는 게 3법을 썼다. 3법. 3법은 한, 토, 하. 땀을 내고 토하고 아래쪽으로 설사를 시키고 해서 했는데, 이 소양병에 대해서 3법을 쓰니까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오더라. 예를 들자면 서머, 헛소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열증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양병이 훨씬 더 깊어져 버리는 이런 서머라고 하는 괴증이 생기고, 괴증이 생기더라. 그래서 병이 더욱 위험해지더라.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걸 보고 장준경은, 얘 한투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치료하려면은,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변한 거예요. 통변. 그것을 보고 통변을 해서, 나름대로 다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소시오탕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장준경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시오탕으로 장준경은 뭘 하려고 했느냐? 청담, 조담을 하려고 했어요. 청담. 열을 내려주는 거죠. 담에 열을 내려주는 거고, 그리고 담을 말려주는 거. 청담, 조담. 이 열을 내려주고 이 담을 말려주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는 이 담에 열을 내려주는 거는 시오하고 황금이 담당을 했고, 조담하는 이런 부분은 따뜻하게 해서 인삼 반화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담 자체에는 반화가 물켜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청담, 조담이 이제 그런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약 자체가 알다시피 온과 냉이 같이 섞여 있는 약이라는 거죠. 상잡. 온과 냉이 같이 섞여 있어서 평균적으로 음과 양을 또는 한과 열을 화해시키는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평균 화해. 이럴 목적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병증들이 다른 병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낫게 하는 목적으로 이 소쇼탕을 장준경이 썼는데, 동무의 판단은, 자, 그 오른쪽에 나옵니다. 자, 차법은 이 3법에 비해서는 훌륭하다는 거죠. 근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잘된 쪽에 가깝다. 잘 됐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고, 교묘하다라고 했어요. 아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훌륭하다. 훌륭한 편에 속한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했는데 그 아래쪽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소시오탕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한과 열을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은 못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약을 써가지고 참 이 병에 걸렸는데 이런 약을 써서 고생한 사람들을 참 안타깝다는 표현은 진시한심이라고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정말로 한심을 이렇게 쓰네요.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소시오탕 정도로 해가지고 이 병에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까지의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소시오탕은 여기에 이 소시오탕은 우리 소양병의 중증들, 여기는 중증이라고 하면 이게 병이 좀 발전된 것들, 더 심해진 것들, 이거는 이게 소양병이 더 심해진 것들, 예를 들면 이롱으로 갔다든지 아까 이롱이 중증이라고 했잖아요. 흉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흉현만 이런 쪽으로 중증으로 간 것에는 이 소시오탕으로는 전혀 기가 의지호 그랬죠. 기가 불가하다는 거죠. 기가는 불가해요. 불가할 수가 없다. 의지, 기기를 다 서로 대적할 수가 없다. 서로 맞대응할 수가 없는 약이다. 소시오탕 정도로는. 그래서 청담하고 조담하는 그런 약물 섞여 있는 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아까 막혀 있는 음을 내려줘 가지고 내부적으로 발생된 그 담을 없애줄 수가 없다. 음이 일단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음이 끊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연접이 안 돼 있다고 했어요. 비음이 신음에 연접이 안 돼 있다고 했어요. 왜? 열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열사는 비의 열, 그 다음에 신의 열 이런 게 사가 돼가지고 얘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연접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연접을 시켜야 되느냐? 이 열을 빼줘야, 열사를 빼줘야지 연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음이 내려가끔 할 수 있는 약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흉증이 되고 이상한 증상도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없애려면은 후세에 공신이 만든 형방패독산 정도가 돼야지만 이 열을 없애고 따라서 음이 아래쪽 신음에 연결이 되고 내부에 생겨있는 담이 사라지고 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방패독산이 있어야 된다. 요걸 써야 된다. 그래서 형방패독산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는 삼신산의 불사약이라고 했어요. 삼신산의 불사약이라고 했어요. 삼신산의 불사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형방패독산 정도로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소시오탕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래서 형방패독산을 써야 되는데 삼신산의 불사약이다. 뭐 논외로 삼신산은 신선들이 사는 산이에요. 이게 삼신산이 세 신이 사는 산이에요. 세 개의 신이 사는 산이에요. 세 신이 사는 산이에요? 아니면은 산이 세 개예요? 신이 셋이에요? 여기는 산이 셋이랍니다. 사기에 나온 거예요, 사기에.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세산이래요, 세산. 세산에 신이 사는데, 여기 신들은 아주 이 보석이나 옥이나 이런 걸로 전부 다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신선들은 날아다니면서 산대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열리는 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삼신산인데, 원래는 이게 오산이었대요. 오산이고, 이 오산 자체가
거북이 등에 원래 올라와 있었대요. 거북이 등. 근데 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3만 리. 3만 리는 키로로 어떻게 되죠? 한 십리에 4km죠. 그러니까 12,000 0.3에다가 10리잖아요. 12만인가요? 12,000 아닌가? 12,000. 12,000은 보통 우리가 하여간에 그게 산이 원래 5개가 거북이 등 위에 있었대요. 이 발해 저쪽 동쪽으로 한 수억 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데 이 중에 2개는 떠내려가고 3개가 이 삼신산이 됐다. 아주 굉장하죠? 그런데 삼신산이 한국에도 있어요. 요게 금강산, 요게 지리산, 요게 뭐겠어요? 한라산. 이렇게 있답니다. 그게 삼신산이에요. 하여튼 이 삼신산의 불사약에 해당할 정도로 이 형방폐독산이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한 거예요. 야, 소양증이 아무리 사실은 소양증 상황에서 깊어져도 형방폐독산을 제대로 쓸 수만 있으면은 고생하지 않고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된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좀만 하면 되거든요. 자, 소양병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소양병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갱이 얘기를 했는데 주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소양병의 그 발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발한 부분을 보니까 허리 위에서 땀이 나요. 요 이상에서 땀이 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땀이 요 이상에서는 림리라고 했어요. 림리는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을 림이라고 하고 리는 이거는 스며드는 것을 리라고 하는데 임리는 물이 흥건한 모양을 임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허리 위쪽에서는 흠뻑 젖을 정도의 땀이 나는 거지. 근데 허리 이하에서 다리까지는 단지 약간 축축한 정도의 미윤 그랬죠. 약간 축축한 정도로만 이렇게 땀이 나. 살짝 축축한. 이렇게 땀이 나면은 이 소양병 자체는 해결된 게 아니다. 병은 종래는 해소가 된 게 아니다. 땀 자체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땀을 어떻게 약을 써서 쭉 봤더니 지금 이게 또는 약을 쓰든 안 쓰든 간에 땀이 위쪽에서만 제대로 나고 아래쪽에는 땀이 잘 안 나. 그러면 이거는 병이 제대로 풀린 게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주갱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동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하죠. 동무도 이 소양인의 병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양인의 병 자체. 네. 이것은 지금 우리는 표병 중에서 소양병을 다루고 있는데 표병이든 이병이든 땀이 나는 것을 볼 때
수족 장심에서 손이나 발에 장심 한가운데에서 땀이 나야만 병이 제대로 해소가 된 것이다. 이게 진짜 땀이다라는 거죠. 땀이 나가지고 병이 싹 풀리는 경우를 볼 때 진짜 땀은 뭐냐? 소양이는 수족 장심에서 땀이 나줘야지 병이 풀린다. 자, 소양이는 그렇게 했죠. 우리 소음인 할 때도 땀에 대해서 배웠어요. 소음인은 땀이 어디서 나와야 풀려요? 진짜 그 양기가 돌아오고 병이 풀리는 거는 소음인은 인중이라고 했어요. 인중혈. 이 입술 위쪽 여기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야 제대로 양기가 돌아오면서 병이 풀린다고 했어요. 소음인은. 그리고 이제 뭐 동물은 몇 가지 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땀이 제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태음인 쪽에 가게 되면은 태음인은 이 뒤쪽 귀 뒤쪽에는 고골부터 땀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거기서부터 땀이 시작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땀이 흘러와야지 이렇게 땀이 나야지 태음인의 병이 해소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떻든 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저 병의 진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바이탈 사인인데 그게 체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이는 수족, 장심의 땀이고 소음이는 인중의 땀이다. 우선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데는 아무리 땀이 나봐요. 그게 진짜 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또 그 소양인이 감기에 걸렸을 때 상한이 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상하게 한 번에 이제 한 번 아프고 나서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다시 재통이 있고 마치 병이 다시 도진 것처럼 재통이 있고 또 해소됐다가 다시 또 통증이 있어 3통이 있고 그러면서 발환하고 치료가 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소양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재통, 3통 후에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치료가 되고 다시 감기에 걸리고 또 치료가 되고 다시 감기에 걸리고 또 치료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올 때 너무 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소양인은 상안에 저촉이 되면은 감촉이 되면은 깊숙하게 확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심하게 들어온 경우에는 꼭 병을 다시 걸린 게 아니라 그게 나아가는 과정이 한 번 아팠다가 해소, 두 번 다시 또 아프고 해소, 세 번째 아프고 해소되는 그런 식으로 낫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 소양인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뭐 흉만이나 이렇게 심한 증상들이 있죠. 심한 증상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3통까지 아픈 경우가 있다. 소양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 약은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아프건 두 번째 아프건 세 번째 아프건 관계없이 형광 패독산, 도적산, 사백산 이런 것을 쓰면 되고 해소될 때까지 매일 2첩씩을 연일을 써라. 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 2첩씩을 쓸고 병이 나은 후에도 동물은 이 병이 나은 후에도 계속 약을 써주기를 바래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병이 났더라도 약 10여 첩 정도. 그러니까는 10여 첩이면은 이게 5일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병이 좀 약해지면 하루에 한 첩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한 10여 첩 정도를 더 써서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는데 이 땀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땀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상인별로 땀을 내게 하는 약재가 달라요. 이 마왕탕이 땀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또는 뭐 전체적으로 뭐 환기 이런 것도 땀을 내게 하는 거죠. 그거는 보편적인 약이고 땀을 내게 하는 약이 달라요.
소음이는 인삼을 가지고 땀을 낸다고 돼 있어요. 통모 얘기예요. 소양이는 땀을 내는데 석고를 가지고 낸다고 돼 있어요. 태음이는 승마를 가지고 낸다고 돼 있고요. 태양이는 오가피를 가지고 낸다고 돼 있어요. 오가피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약의 특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내는 게 열을 올려준다고 해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별로 판단을 할 때는. 보세요. 소음이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인삼을 써서 승양 익기를 해야지 땀이 나는 거고. 이건 우리가 배웠어요. 소양인이 땀이 나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석고를 쓴다는 거예요. 석고는 뭐예요? 아주 차가운 약이에요. 속의 열을 확대해 주는 거예요. 속의 열을 확대해 주니까 땀이 쫙 나면서 병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태음이는 이제 승마를 쓰고 태양이는 오가피를 쓰고. 그래서 이 동일한 그 약효를 내면서 병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전 자체가 체질별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게 이해가 쉽지 않은데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옳은 방향으로, 체질별로 옳은 방향으로 갈 때 병이 낫는 사인이 땀으로 제때 나와주고 그러면서 병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